네, 태풍 쏠릭이 어젯밤 목포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찍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당초 예측했던 진로나 세기와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자세한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국을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인명 피해,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태풍이 어제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그리고 중형급의 크기로 제주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서쪽에 가깝게 붙어서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게 됐고요. 이 제주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한라산에 이제 초속 62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우리가 태풍 매미가 왔을 당시에 제주에서 기록됐던 그 초속 60m가 공식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 1위의 기록이었고 어제 한라산이 초속 62m 물론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태풍 매미가 왔을 때와 거의 맞먹는 그런 바람이 이 제주 지역에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따라서 강풍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물이 붕괴되는 뭐 특히 이제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야자수라든지 일부 뭐 가로수 같은 것들이 또 무너지거나 두 쪽으로 이제 동강나는 이런 피해들도 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해안도로로 밀려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에서는 인명 피해도 있었죠. 2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1명은 이제 나왔고 1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계속 제주에서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사실 지금도 제주에는 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예. 망가구가 이제 정전 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 지역은 한라산 지역에는 사실 1000mm가 넘는 그런 굉장히 큰 물폭탄도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비바람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 이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이제 전남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도 역시 피해가 좀 속출했고 전남에서는 13건의 정전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163건의 태풍 피해 신고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완도군에서 도로 일부가 유실이 됐고 뭐 간판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제주와 비슷하게 물론 제주보다는 조금 비바람이 약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전남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 좀 태풍 진로가 예상보다 크게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이제 충청으로 들어와서 수도권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목포에 상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한 11시쯤에 이 목포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제주를 지나서 계속해서 서해상으로 북상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충남 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태안반도 쪽으로 들어와서 충청을 지나서 수도권 남부를 관통을 한 뒤에 강원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조금 더 일찍 동쪽으로 태풍이 방향을 틀면서 이 목포 쪽에 상륙을 했고요. 이후에 현재는 이제 충북 쪽을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충북을 지나서 강원도 남부 쪽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쏠릭이 어제 제주를 지나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속 예. 4에서 한 8km 정도인데 시속 4km 정도라면 이 어른이 빠르게 걷는 그런 걸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태풍으로 본다면은 해상에 계속해서 그냥 수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북상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면서 태풍의 진로가 급격하게 좀 변동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태풍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죠. 태풍이 예상대로 서해상을 따라 계속 북상을 했다면 한반도가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놓였을 텐데 어제 이제 전남 지역에 일찍 상륙을 하게 되면서 사실 대각선을 지금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중북부 지방은 사실 태풍의 왼쪽 반원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네. 예, 예. 그밖에 이제 남부 지방은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그 세기의 차이도 있었고 태풍이 일찍 상륙을 하면서 어떤 위험 반원의 차이도 좀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 지역이 이 위험 반원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부지방 그러니까 전남이나 전북지방 그다음에 이 태풍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충청지방 뭐 이렇게 본다면은 중부에서도 이제 남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중에서도 강원 남부지방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라 해서 태풍 경보급에 달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고요. 예. 그밖에 이제 중북부 지방, 그러니까 서울과 중부 지방, 그다음에 영서 지방은 태풍 주의보급의 그 어떤 비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좀 서쪽으로 진로를 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떤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이제 20호 태풍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지나는 그 순간에 사실 20호 태풍은 일본 오사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오사카를 지나서 일본 내륙을 완전히 관통한 후에 독도 해상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20호 태풍이 19호 태풍보다 하루 정도 늦게 만들어졌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호 태풍이 올라가면서 이 일본 쪽에 중심을 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폭염을 몰고 오고 19호 태풍 솔릭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고온다습한 공기덩이들을 좀 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수축이 됐고 이에 따라서 19호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9호 태풍 솔릭이 20호 태풍에 이끌리면서 19호 태풍이 이제 전남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일본 쪽으로 상륙을 했다. 목포 쪽으로 상륙을 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상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후지와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태풍이 서로 간섭 효과,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서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서로 이제 밀어내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진로 방향이 좀 달라지는, 이상하게 변형되는 이런 효과들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이런 후지와라 효과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어떤 19호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20호 태풍이 어느 정도 약화를 시키면서 네. 갑자기 이제 태풍의 속도가 느려졌고 예. 이에 따라서 이 태풍이 사실 한반도,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따라서 계속 올라왔으면은 한반도는 이제 편서풍지대죠. 그래서 서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기 때문에 서해상까지 올라와서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20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19호 태풍의 세력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면서 이 편서풍대를 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제주 그리고 전남 해상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면서 수시간 동안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어쨌든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지나서 충청을 지나서 강원도 남부까지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의 진행 방향에 놓여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충청 지역, 강원 남부 지역들, 그다음에 오른쪽에 놓여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태풍 경보급에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동 지방은 앞으로도 300mm가 넘는 굉장히 큰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바로 밑에 지역에 있는 경북 북부 지역도 역시 이제 120mm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폭우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풍도 역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낮까지는 초속 25m 안팎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이 야자수가 좀 가로수가 좀 무너질 수 있는, 또는 이제 오래된 담벼락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강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가 굉장히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대피 지역을 미리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이 굉장히 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지대라든지 또는 하천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했다면 고지대로 좀 이동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이 한반도 대부분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김 기자가 이야기해준 주의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